7월 30일 KMA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치과나 한방병원에서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용하자 의사들의 반발이 들끓고 있습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어제 성명을 내고 백신 접종은 단순한 주사 행위가 아니라며 심각한 부작용에 대한 경험이 적은 치과와 한방병원에서의 접종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현재 국내 백신 접종이 지지부진한 것은 의료기관이 부족해서도 국민의 비협조 때문도 아닌 백신 물량 부족이 원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한내과의사회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예방접종은 아나필락시스 쇼크와 같은 돌발적인 상황에 즉각적인 처치를 할 수 있는 의료 인력과 시설, 교육, 사후관리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뒷받침된 경우에만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정부의 방침은 백신 수급 실패에 대한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고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원격 의료가 도입되면 의료 접근성은 좋아지겠지만 부정확한 진료와 개인정보 유출 등이 우려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최근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원격 의료에 기대되는 점으로 의료 접근성 향상과 대기 시간 및 비용의 감소, 또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강화 등을 꼽았습니다. 반면에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진단과 진료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 지방과 중소병원이 도산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국민 대다수는 개인의 보건의료 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지만 이를 위해선 개인정보 남용과 유출에 대한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원격 의료가 대면 진료를 대체할 수 없다는 대원칙 하에 의협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능한 모델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전 세계 의료진의 정신 건강이 위험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연구팀이 7개국 의료진 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8%가 정신건강상 문제를 겪고 있고 37%는 심각한 우울증 증상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78%는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의료진도 28%에 달했습니다. 이런 수치는 방호복 등 개인 보호 장비 착용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영국 로라 하이드 재단 조사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의료진이 322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데요. 지난해 국가 트라우마 센터 조사 결과 코로나19 현장 의료진 중 절반 가까운 49.5%가 자살 위험성을 보였습니다. 41.2%는 높은 수준의 우울증을, 28.2%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겪었습니다. 또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수행한 공중보건의사 중 45.7%가 중등도 이상의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한편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710명 발생해서 24일째 네 자릿수를 이어갔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내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의협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증가하는 반면에 의사 1인당 국민 수는 감소하고 있어서 오는 2037년경엔 의사 인력 공급이 OECD 평균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의협은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를 고려할 때 의사의 초공급 과잉이 예상된다며 이에 따른 의료비 상승과 의료 서비스 왜곡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선 당장 2022학년도 입학 정원부터 감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부실의대를 통폐합하고 부실의대 졸업생에겐 의사국시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한편 의대 신증서를 억제하기 위한 법제화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다른 분야와 달리 의사 인력 양성과 배출엔 많은 시간과 재원이 요구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사가 원치 않으면 낙태 수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최근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종교적 내지 양심상의 이유로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을 거부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출하고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서 올해부터 낙태죄 처벌 규정이 효력을 잃게 됐는데요. 하지만 의료법상 진료 거부 금지 조항 때문에 의사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김 의원은 의료인의 기본권 침해를 예방하고 국민에게는 낙태 시술 기관에 대한 혼선을 피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